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이제 완전한 봄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연일 외부 온도가 18도, 19도, 20도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이제 3월 말까지는 아주 산란과 육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양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좀 해주셔서 올해는 많은 봉구를 확보하시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이 3월 중순 양봉 강의를 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꿀벌 폐사에 대한 우리가 권리대회를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전국 양봉 농가들이 모인 가운데서 실시되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양봉협회가 주관이 돼서 양봉 농가들을 위해서 실시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각 집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됐을 줄 믿는데 이렇게 우리가 큰 행사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양봉 농가에서 아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 봄까지 우리 양봉 농가들은 최악의 그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0~80%가 폐사를 하고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지금 아마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하면은 금년에는 분봉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벌을 잘 길러서 봉군수를 많이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꿀도 많이 채밀하고 분봉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잣벌을 가지고 분봉을 많이 해서 봉군수를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힘을 쏟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월 중순 양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분떡 공급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9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분떡 공급, 한 개의 화분떡 소비는 기간은 강구는 약 7일에서 14일, 약구는 그 2배 정도로 보면 된다. 화분떡을 먹는 속도로 봉군의 강약을 가늠한다. 먹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거나 잘 먹지 않는다면 약군이다. 이러한 봉구는 합봉하는 것이 최선이다. 화분떡을 넣은 뒤에 열흘을 넘긴 시점에 화분떡 소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충한다. 화분떡 공급은 4월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분떡 공급하는 것이 1월달에 깨우신 분들은 3차 화분떡 공급이 들어갔을 겁니다. 2월달에 깨우신 분들은 2차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잘 공급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 이 화분떡은 당연히 질 좋은 화분을 여러분들 해야 되겠죠. 질 좋은 화분떡이란 영양 비율이 골고루 맞는 것을 질 좋은 거라고 합니다. 좋은 것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화분떡이 아닙니다. 벌이 잘 먹고 그 다음에 배설을 똥을 잘 싸야 됩니다. 그것도 똥도 실똥을 아주 가늘게 잘 싸는 그러한 벌일수록 건강하고 거기에 먹이가 바로 화분떡이 좌우하기 때문에 특히 이 계절은 육아를 왕성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화분떡이 특별히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귀산란을 쫙쫙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화분떡을 절대로 전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즉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산란은 또 육아와 시원찮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고 육아가 뒤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질 좋은 화분떡을 먹이면서 절대로 화분떡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화분떡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내용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화분떡을 공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그 밑에 우리가 나와 있죠. 바로 97페이지 밑에 보시면
겨울을 제외한 모든 기간은 식수 공급은 필수 사항이지만 육아 진행 시기는 특히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시기는 새로 태어나는 벌도 많지만 벌의 활동도 왕성히 이루어진다. 공급하는 물에 영양제와 약품 등을 넣어서 질병을 예방과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되면은요, 바로 산란조차도 제대로 골고루 하지 않고 곤보 산란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육아를 할 때는요, 바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화분을 했지만은, 화분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육아의 3대 요소가 화분, 물, 식량,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여기서 바로 그 질 좋은 화분과 물이 절대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급수를 할 때요, 그냥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영양제라든지 소금도 약간의 타고 이런 것을 보충해 줌으로 해서 벌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문을 해서 입구에 주니까 벌이 멀리까지 물을 가지러 가는 그런 힘도 들어주고, 또 깨끗한 물을 우리가 공급해 주니까 훨씬 더 벌에게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찮지만은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물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모든 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벌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죠. 항상 봉장도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이 하고, 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거기다가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충제를 뭐 이렇게 먹듯이 벌도 약간의 그런 영양제를 좀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벌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시기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산란 점검 및 중소입니다. 98페이지 보시는 산란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산란 점검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 귀산란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했던 두 가지가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질 좋은 화분떡을 급여를 하고, 깨끗한 물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귀산란이 쫙 잘 나가게 된다는 거죠. 탄력을 받았을 때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다. 벌들은 탄력을 받아서 지금 나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외부 온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뒷받침을 잘못해 줘버리면은 그렇게 왕성하게 벌이 늘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해줄 것은 좋은 화분떡을 떨어지지 않게끔 주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고 하면 이러한 좋은 봉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마음도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지금 이 시기는 이렇게 다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왕성하게 나갈 그런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중소가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깨우신 분들은 아직까지 증소가 안 됐지만은 1월달, 2월달에 깨우신 분들은 지금 1차 증소가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증소를 하고 나면은 꼭 사양기나 갱입판 뒤쪽에 예비 소비를 하나 넣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벌이 넘치면은 급하면 그 뒷장에 와서 또 산란도 하고 하면 그걸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이 증소가 됩니다. 뒷장에 예비 소비, 빈 소비를 넣어주는 것이 증소가 아니라, 예비 소비를 넣어주는 거기에 산란을 했거나 벌이 많이 붙은 거를 안쪽으로 넣어주는 그 시기를 우리가 증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금하면서 잘 보시고 증소도 적절한 시기에 잘 해줘라. 증소할 때는 주의점이 있죠. 벌이 조금 넘어왔거나 불어나지도 않는데 미리 소비를 많이 넣어주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뒤에 산란했거나 벌이 많이 넘어왔을 때, 또 헛집을 지을 때 그때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그때가 적기다. 이렇게 봅니다. 요걸 우리가 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죠. 요걸 잘 해주셔서 실수를 하지 않게 바랍니다. 증소하기 시기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 이럴 때, 자, 여기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벌이 뒷장이 많이 와서 막 사양기나 갱기판에 붙었거나 이렇게 헛집을 지은 것이 보입니다, 그죠? 이때 증소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자극 사양도 뭐 지금 이제 할 때가 되고요. 미리 뭐 일찍 깨우신 분 다 했지만은 2월 말이나 하신 분은 자극 사양도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지 않을 정도로. 식량이 소비 많이 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식량이 소비 많이 있으면은
빨리 이걸 소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빈 공간에 산란해야지 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을 먹고 하게 되는데 많이 있는 데다 이걸 또 주게 되면 또 저장하게 되면 산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봄벌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절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지금은 어쨌건 3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달까지 봄벌을 많이 길러놔야지 아가시아 꿀을 채밀해야 되기 때문에 아가시아 꿀을 채밀할 청년벌을 양성하는 기간이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극사항도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는 것도 금물입니다. 빨리 저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1홉에서 2홉 정도 조금씩 넣어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분봉 다 잡아. 뭐 제가 오늘 지금 세 번째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분봉 처리되게 되면 이제 4월달부터 분봉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높은 나무에 붙었거나 또 우리 모르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은 우리 받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금년같이 이렇게 벌값이 비싼 이 시기에 벌 하나 잊어버리면은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분봉 다 잡아라는 이 제품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건 그리스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거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양봉장 주변에 뿌려놓습니다. 내 벌통에서부터 50m 정도 내외에 뿌려놓게 되면은 여기에 분봉 나오던 벌이 거기 가서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은 그래도 벌값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통만 잡아도 저 벌 이거는 충분히 가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부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3월 중순 양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를 앞으로 저희들은 끊임없이 연구와 공부를 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